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그 방송은 고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게 흔하게 이렇게 부닥치잖아요. 정말 저는 고독 속에서 이렇게 철이 들고 고독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고독에 대한 것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독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 고독을 통해서 성불도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고독이라는 것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은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심지어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혼자다, 애롭다 하는 말로 통용이 되는데, 단순히 애롭다, 혼자다 하는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어렸을 때 뭐 한쪽 부모를 잃는다든가, 또는 양쪽 부모가 없어서 내가 고아가 되는 환경 속에 자라나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또 있습니다.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형제 자매한테 맡겨진다든가 뭐 사회시설에 맡겨진다든가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다 되었는데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노인들은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인의 지독한 고독도 있습니다. 손가락 걸고 정말 금실 좋은 부부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도 호래비가 되기도 하고 과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상대적인 고독도 있고, 이제 사업을 실패한다든가 인간적인 배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그 자괴감, 박탈감, 상실감으로 오는 고독, 이것은 무시를 못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하는 자기 그 마음 스스로에 쌓이는 이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차별받고 무시받고 이런 경우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닥치거든요. 이런 그 사회적 그 고독이 있어요. 이런 고독에서 정말 튀쳐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인 고독이 돼서 그리움의 대상이 내 곁을 떠남으로써 없어서 오는 그 지독한 그 마음의 그 병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도 튀쳐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만 스스로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튀쳐나와야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인연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교감하고 이렇게 이런 그 격이나 또 선지식 같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제 말을 듣고 성인의 말을 듣고 본인이 이제 내 밖으로만 달리던 마음을 내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를 돌아봤을 때 이게 드디어 고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게 고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고독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운 것 같습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통곡으로 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어머님과의 추억이 제일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추억에 의해서 내 곁을 떠난다든가 사별을 한다든가 이별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추억에 의해서 그리움이 이게 남아요. 그 그리움을 쉽게 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나면은 눈물이 나고 또 그리워하고 그 슬픔 속에 빠고 고독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거든.
이런 고독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내 마음에도 없고 내 몸에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대상에도 고독이라는 거 없습니다. 있다면은 당신의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억 하나 가지고, 추억 하나 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인생살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추억을 가지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좀 잘 사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겪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라든가 이런 극한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무슨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겠습니까? 슬픈 기억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는 빨리 이 고독 속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속에 갇혀있는 기억이 무서운 것인지 실감 있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못 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꼼꼼한 상태로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꿈을 꾸십니까? 하니까 꿈을 꾼답니다. 그분도 꿈을 꾸는데 스치기만 해도 본 적도 없는데 연예인도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모양이 전혀 안 나타난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하니까 청각은 살아있어서 청각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는 나타난답니다. 참 재밌잖아요. 자동차 소리라든가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은 꿈을 꾸기는 하는데 꿈에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경험된 것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경험된 것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자기 경험이고 자기 배운 것이고 이게 습관화되고 관념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기억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에서 밤에도 꿈을 꾸고 낮에도 꿈을 꾼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바탕 꿈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없어요. 왜 꿈이라고 그러냐? 지금 잠깐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겠습니까? 벌써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게 없는데 이게 불멸은 또 왜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서로 연관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래서 무자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걸 보고 무상, 항상 변하여 바뀌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져서 인연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걸 보고 이제 실체,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허용된 이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마음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이니 혼자니 애로움이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같습니다. 부훈기 부멸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오고 가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공설의 공소가 아닙니까? 홀로 태어나서 홀로 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제 인생을 잘 살려고 그러면은 이런 무상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제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꿈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쫓아가서 매몰되면은 중생, 범부 중생이고, 이제 인연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면 통째로 시야가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야. 들으면 소리가 이게 들리잖아요.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더 이상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붙이지 않고 따라가지만 않으면은 여러분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 업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고독이니 혼자니 애로움이니 하는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간섭을 하고 이게 세상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인연이다, 환경이다, 뭐 자식, 뭐 경험, 관념, 뭐 이런 것에 상대적인 것에 의지를 하면은 결코 실패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헛되게 따져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실버타운에 이제 입주를 하신 노 고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 이분에게 하나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일찍 부인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사시다가 노후가 되어서 실버타운을 스스로 자기 고독하고 애롭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가면은 좋겠지. 그래서 뒤에 권유도 있고 자식들도 권유도 있고 해서 실버타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1년은 살기가 아주 좋더랍니다. 편의시설도 있고 뭐 의료시설, 뭐 여러 가지 강의시설, 뭐 취미생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1년은 잘 지내는데 1년이 좀 지나니까 거기에 단점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처음에 계약했던 거하고는 판약에 다르더라 이 얘기야. 오히려 애로움을 덜려고 이렇게 많은 대중들과 함께 했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자기보다 뭐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노인들 얼굴 봐야 되고, 또 모이면은 뭐남 흉이나 보고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점점 외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삶이 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오기 싫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고독 속에 갇혀서 지내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더 상대적인 고독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삶을 겪고 다시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역시 그래도 뭐 이래도 저래도 가족 형제들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골에서 이렇게 또 집을 하나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노 고사님 얘기시거든요. 이제 절대적인 이제 이 자유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무상한 경계로부터 벗어나 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해 봤을 때 고독 속에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아져요. 자유가 생긴다니까. 자유라는 게 어떻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선 받아들이는 것인데 뭐 내가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호래비가 됐든 인생이 겪는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과정이니까 나는 먼저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고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노고사 얘기입니다. 먼저 가신 모든 인연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되겠다. 너무 안타깝다. 더 충분하게 즐거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저런 방법을 택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왜 나는 더 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더라는 거야. 그 고독이라는 감옥에 뛰쳐나오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자성 공행.
무자성이란 말은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자성이. 그러니까 그 바탕이 공에서 인연 연기하는 것이고, 인연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상주하는 겁니다. 여기 그냥 여기에 항상 상주불이야, 불정이 그대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만나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인연 연기한 존재야. 뭐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직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분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직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바로 다가옵니다. 마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리고 심심, 깊은 청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심심해서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허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심한 그 마음과 함께 노는 건데, 살림살이가 무심이야. 그래서 모든 걸 무심으로 봐. 10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도인들이 살아도 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할 일 다 합니다. 차 마시고 뭐 책도 보고 눕고 싶으면 눕고 뭐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뭐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사부작 할 일 다 하고 살아. 절대 심심하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이 마음하고 놀기 때문입니다. 심심한 마음과 함께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버리심이에요. 버리심은 깨달음을 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나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이런 연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아무 문제가 없어 완전함으로 깨달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버리심을 잘 쓰고 사는 사람이야. 잘 쓴다는 것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쓰기 때문에 마음에 흔적이 없어. 자기 마음에 흔적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먹고 있는 마음이 없다니까. 여기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이렇게 인연을 짓고 하는 거지. 그것을 자심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용이 항상, 자용은 뭐예요? 여러분 잘 참 생각하셔야 돼요. 무생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인연 연기하는 것은 태어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고 계속 이어지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셈치고 인생을 정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타심이거든. 그래서 자비심으로 나도 장엄을 하고 만나는 인연도 장엄을 해가는 거예요. 정토 장엄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그리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행복이란 녀석이 살며시 내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하게 사라지는 것이지, 그 감정의 그 노름이잖아요. 기억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 속에 나 있는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두지 마세요. 지금도 고독하십니까? 고독 속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당장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